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의 통합과 분리운동 단원으로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지역 통합 사례, 그리고 통합이 반대한 지역의 사례의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을 모색하는 지역으로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뜻하는 EU가 탄생하기 전까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인 ECSC 그리고 유럽 공동체 EC를 거쳐 지금의 EU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서 경제 통합뿐만 아니고 정치적 통합까지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성격을 보면 경제적 통합으로서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했고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EU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로화를 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통합까지 이루려고 했고요. 그리고 생긴 조약을 통해서 정치적 통합도 역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EU 회원국 국민은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생긴 조약도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EU에 있어 문제도 있는데요.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 간의 경제적 격차도 있고 남부 유럽, 예를 들자면 그리스 같은 곳이죠. 재정 적자 문제 등이 있습니다. 북부 아메리카는 자유무역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나프타를 체결하게 됩니다. 세계 나라에서 시장 단일화를 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북미 세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 만든 공동체입니다. 성격은 세계 국가 간의 관세랑 투자 장벽을 철폐하자 이런 성격이 있고요. 이 세 나라가 경제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각각의 나라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돈, 기술이 많고요. 캐나다 하면 물론 자본도 있지만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물론 자원도 있지만 저렴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이 나프타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내 세 나라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1990년과 2015년 간의 수치를 보더라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영내 무역액이. 하지만 당면 문제는 지금 미국이 멕시코 국경 근처에 멕시코 쪽에 있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근처에 제조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 놓고 돈이나 기술력은 제공하고 노동력은 멕시코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공장들이 더 저렴한 노동력이 저렴한 곳으로 해외를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멕시코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멕시코에다 이제 공장을 짓다 보니까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 각각의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인데요. 영국은 크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 네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류는 잉글랜드인데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 할 때 배웠던 앵글로 섹슨족이 주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영국 스코틀랜드는 주류 잉글랜드와 다른 문화 정체성을 띠고 있는데요. 민족도 켈트족이 많고 종교 사용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 독립을 원하고 있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도 에스파냐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두 지역이 분리 독립을 꾀하고 있는데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역 그리고 에스파냐 바스크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지도로 보겠습니다. 역시 민족 언어도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 분리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 플랑드르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데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wallonia 지역과 달리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의 주도권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지금 플랑드르 지역, 북부의 플랑드르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쓰고요. 남부의 왈로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지도를 통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 벨기에의 위쪽에
네덜란드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 지역은 자연스럽게 네덜란드어를 쓰게 됐고 벨기에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죠. 그래서 남부 지역인 왈로니아는 프랑스어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하면은 주로 영어를 쓰는데 퀘벡주는 특이하게 과거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프랑스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타니아 같은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해서 농업이 발달한 남부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큰 편입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캐나다 퀘벡주, 그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북부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다니아 지역은 북부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의 바스크, 카탈루냐 지역 이렇게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지도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EU와 관련해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용어로서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찬반 의견이 있었겠죠. 유럽연합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찬성했냐? 유럽연합에 계속 있어야 된다. 왜?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퇴하게 되면 수출이 위축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반대 의견은 즉 탈퇴를 해야 된다. 왜? EU에 속한 나라들에서 내는 이런 분담금이 있는데 영국이 과도하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EU 분담금의 부담, 그런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EU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탈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주민이 유입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되고 테러 위협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